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휴머니티 문화하고 경동교회 선한이웃클과 같이 컨소시엄으로서 다문화 휴머니티 문화 강좌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배선복입니다. 경동교회 선한이웃 클리닉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노동자분,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 강좌를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이 강좌를 통해서 다문화 인문학 지식을 같이 소통하며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경동교회 장로이시고 그리고 고대 보건대 교수님이신 최종학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최종학 장로님은 오늘의 강좌를 생명의 신비, 몸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강좌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자연과학과 의학의 여러 가지 그 배경 지식으로 생명의 신비에 관해서, 그리고 몸으로의 여행에 관한 이런 인문학적인 소개를 해주실 때에 많은 그 치유가 있고 소통이 있고 휴머니티에 관한 이해를 드높였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또한 반갑습니다. 지난번 달에는 몸으로의 생명의 신비, 감각의 재발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끌림의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생명의 신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재발견해보는 우리 인체의 의미, 그 다음에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는 한 여성이 수면 밑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바다로 여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떤 여행이든 간에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누구든지 여행지를 향해서 떠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결국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몸으로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여기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인체는 40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 안에서는 매초 수억 차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 반응 가운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biochemical reaction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생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세포 안에서 매초 초당 수억 차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숫자이고 또한 얼마나 놀라운 작용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음악에는 조예가 깊지 않은데 음악회에 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기악 연주회에 갔는데 너무 감동을 하시니까 옆에 분이 정말 그렇게 음악에 깊이를 가지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놀라워 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그 1분 안에 이 손놀림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 돼서 너무 놀랍다. 또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손떨림이 있는지 너무 놀랐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렇죠. 숫자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작용의 내용이나 깊이에 놀라기 이전에 우리는 4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안에서 매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이 즈음이라고 하더라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이 즈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작용이고, 아까 음악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연주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체라고 하는 악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몸은 어떤 것으로 비유해 줄 수 있느냐 하면 내 몸은 가장 정밀한 기업입니다. 어느 기업이, 어느 산업체가 아주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정밀한 경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인체의 작용만큼, 인체의 구성만큼 정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체는 가장 정밀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그 정밀한 기업, 정밀한 산업의 경영자입니다. 또 그 정밀한 산업, 기업의 관리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CEO가 되는 겁니다. CE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여기 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이 발견을 못 해주셔서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을 밖으로만 봐서 혹시라도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물결이 쳐와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야말로 뒤집어질 만큼의 어떤 기적을 이루는 거, 아니면 자기가 바라지 않았던 것만큼의 어떤 성과를 이루는 거, 이런 걸 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체 안에서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은 이 순간에도,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앙드레 지오르당이라고 하는 분은 내 몸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구한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는 유구한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있는 그 이후부터, 아니면 천지가 만들어진 그 이후부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현재 70억 명의 인구 중에도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복제기술로 얘기하면 사람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의 생명과학 기술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윤리에서 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는 지금 70억 명의 인구 중에도 한 명일 뿐더러, 유일한 존재일 뿐더러, 인류의 역사상 그 긴 인류의 역사상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유구한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빈에 레오폴드 박물관 앞에 있는 이런 사진을 여러분이 한번 보고 계신데, 이거는 루드맨이라고 하는 작품의 전시장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여기에 결정적인 포인트에 왜 사람이 서가지고 전시를 다 드러내지 못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흔하게는 그 사람이 가린 부분을 치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pubic reg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래 요즘에는 거기 이제 두덩뼈가 있고, 여러분이 만져보면 이렇게 두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덩 부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요. 그래서 치부라 그러는데, 치부라는 말 그대로 하면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우리가 문화 정서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이지, 결코 인체의 구성이나 기능 면에서 얘기한다면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장 중요한 생식 기능을 갖는 그런 장기가 있을 정도로 비뇨기력이 기관 그 기능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아이에게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 작가의 전시가 기획 전시가 된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갔다 오고 나가지고 초등학교 아이가 일기를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 엄마의 손을 잡고 누구누구 외국 유명한 화가의 그림 전시에 갔다 왔다. 참 좋았다. 근데 왜 외국의 화가 아저씨들은 다 야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벌거벗은 모습에 여자와 남자를 많이 그리는 걸 보았다. 그런데 엄마는 나보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라고 그러는데 나도 계속 야스러워야 되는 건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주 웃게 되는 게 있죠. 인체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산물 가운데에도 가장 아름다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에게도 사진작가에게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글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예술가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표상이 바로 인체입니다. 인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몸에게서 그 나는 유구한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산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안드레 지오르다는 내 몸의 신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도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면서 또 하나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나이가 됐죠. 근데 이렇게 잠깐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 나는 몸에게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까? 여러분이 흔하게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 천지에 나 홀로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스스로 몸이 나를 일생 동안 얼마나 도왔는지 돌아보시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내 손도, 내 발도, 내 눈도, 내 코도, 내 입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볼 수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호흡을 할 수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곳을 뛰어서 갈 수 있었는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는 내 몸이 나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게서 나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대개 분류상 12기관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은 뭐냐 하면요,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기가 모여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융합체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을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일 먼저 여기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표피기관이에요. 표피기관. 그래서 인체에 표피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골격기관이 있죠. 뼈대기관이요. 골격, 신경기관이 있습니다. 신경기관이 있고, 여기 이제 근육기관이 있어요. 근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관이 있습니다. 비뇨기관. 오줌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비뇨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소화기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루는 긴 경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게 소화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듯이 내분비기관이 있습니다. 내분비기관. 그리고 샘기관이죠. 그 다음에 호흡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듯이 림프기관이 있습니다. 림프기관. 그 다음에 면역기관이 있습니다. 면역기관.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관이 있죠. 순환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혈관, 계통을 얘기하는 심장과 혈관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 남성의 생식기관. 이렇게 흔하게는 12기관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이 각각 특수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뻐 보이는 여기 모습이 있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흔하게 요즘에 사람을 본떠서 일을 하는 뭘 만듭니까?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산업도 국가의 기간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 뭐를 닮은 로봇을 만드나요?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듭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함께 간혹 이렇게 프로크레인 갖고 노는 어린아이들 보면 같이 놀고 싶어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흙을 퍼서 이렇게 담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요, 그게 뭐에 본딴 거에 지나지 않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흙을 이렇게 퍼서 올리고 어디다 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본딴 거예요. 그 중에서 팔을 놓고 본딴 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한 근래의 가장 최고의 로봇을 안드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안에 겉은 사람의 피부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표상처럼 돼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계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봇이 좋은 건 뭡니까? 사람하고 다른 건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깜깜한 데서 일을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너무 환한 데서도 일하기 싫어하시잖아요. 더운 데서 일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추운 데서도 일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먼지 나는 데서도 일하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냄새 나는 데서도 악취가 나는 데서 일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이 로봇은요, 꾸준히 일해요. 불을 꺼놔도 자기에게만 전원만 주면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단순 작업합니다. 그렇죠? 물론 아주 복잡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본뜬고 있던 사람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하게 우리 인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체는 human body는 science, 그 다음에 art, 그렇죠? The art and science of human body. 인체는 과학이다. 인체는 예술이다. 여러분 제게대로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대로 얘기하세요. 야, 그래 너는 과학이야. 네가 과학이야. 얼마나 정밀하게 돼 있냐.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냐. 근데 너는 예술이야. 네가 바로 예술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동물이 하는 거 맞습니까? 식물이 하는 거 맞습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그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자체는 휴먼 바디는 과학이다. 또한 예술이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공하는 이렇게 이제 영상의학에서는 방사선 영상의학에서는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Art and Science of Medical Imaging. 의학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 영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 영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이다. 그리고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직업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라고 하는데, 방사선사가 주인공이 됐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강유일 씨가 지은 1987년도에 생명채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생명채집.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자연채집을 한 적이 있죠. 식물채집, 동물채집. 그래서 방학숙제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생명채집이죠. 근데 이건 다른 생명채집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의 안에 있는 비밀을 꺼내서 이런 영상 매체에다가 필름이나 아니면 지금은 디지털 매체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채집입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사의 일은 생명채집이다. 이렇게 이제 일러서 그 제목이 드라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공부를 할 때 그렇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만이 아는 인체 안에 방사선을 쬐어 은밀한 생명의 비밀을 꺼내내고 싶다. 캐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세요? 나는 신만이 아는 인체 안에 그 비밀을 신만이 알아요. 근데 그 인체 안에 방사선을 찍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셨죠? 인체 안에 쬐어서 그 은밀한 생명의 비밀을 캐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영상 보고서 괜찮아요? 무슨 질병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 사실 그 영상 자체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깨기 전에 그 안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사선이나 어떤 영상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 안의 모습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따가닥 자른 거네요. 어떻게 잘라내면 옆으로 잘라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위에서 아래로 토막쳐내요. 그렇죠? 또 앞에서 뒤로 토막을 해요. 그래서 영상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안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메디컬 이미징을 과학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술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낸 사진작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다한 사진을, 이렇게 신비로운 사진을 만들어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해도 묻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우리 몸에다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그렇죠? 얹고 왔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했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계획을 하면서도 어땠습니다. 나 이거 해내야지 할 때마다 누구의 힘을 믿었습니까? 자기 몸의 힘을 믿었죠. 물론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의 힘을 믿었지만 결국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 일하시는 분들 내 손에 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 팔에 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 척추에 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얼마나 많은 희망을 얻고 왔는 겁니다. 지금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 내 몸에 희망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희망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분이 유방암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유방을 절제해냈습니다. 근데 그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때어는 한쪽의 유방의 그 자리에 희망의 하트의 리본을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입니다. 그렇죠? 그가 한쪽의 유방을 절제해내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라고 하는 리본을 가슴에 다른 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얼마나 많은 희망을 얻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알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앓는 겁니다. 앓는다는 게 뭡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건 뭡니까? 앓지 않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산다는 것은 앓는다는 겁니다. 앓는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또 산다는 것은 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이 많은 질병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애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를 쳐줬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울 점이 없는 질병은 없다. 배울 점이 없는 고통은 없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아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기쁨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팠기 때문에, 고난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그림에 보는 이분은 어디에 하트 리본을 달고 있나요? 유방에 하트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유방 건강에 하트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유방암 건강에 하트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만지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트 리본을 다세요. 그게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하게 종교적으로 어디를 안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직자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신이 다는 하트 리본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픈 곳에다가 여러분이 따뜻한 손을 만들어서 따뜻한 손을 거기 하트 리본을 다세요. 하트 리본을 다세요. 그게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몸을 이렇게 목욕을 할 때라도 더듬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다 내 몸아, 고맙다 내 몸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니? 고맙다 내 몸아. Thank you. Thank you. 그렇죠? 내 몸.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공유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체 체험 명상인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조용히 눈을 감고요.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서 뭘 하느냐 하면요. 관조자가 돼서 관조자라는 건 뭐냐면 관조자는 여기 써놨습니다.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서 제3자적 태도로 바라보는 사람을 관조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바라보려면 거울 속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때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앉는 겁니다. 앉고 난 다음에 몸을 이렇게 뒤로 좌우로 흔들어 봤다가 조용히 흔들림이 없을 편안한 자세로 몸을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리냐면 하나하나 몸을 더듬어가는 겁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 그 다음에 눈,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
볼, 귀, 목, 오른쪽 어깨, 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팔, 팔꿈치, 아래팔, 손목, 손, 다시 반대편 내려오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 몸을 더듬어가는 거예요. 더듬어가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체 체온 명상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신체 부위를 한 100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그걸 다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하나하나 더듬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요, 한 20개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몸을 쫙 이렇게 바라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너 요새 오른쪽 어깨가 아팠었구나. 근데 내가 몰랐었구나. 그래, 너 그 치료 좀 받든지 아니면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래, 너 오른쪽은 괜찮지? 그래, 고맙다. 하나씩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거울 앞에 가서 뭘 보셨어요? 여러분 얼굴만 보셨죠? 그렇죠? 화장한 이쁜 얼굴만 보셨죠? 아니에요. 몸을 더듬어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조자가 되어서 몸 구석구석 짚어가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걸 알게 돼요. 어느 장기가 가장 중요한가? 어느 장기가 가장 중요한가? 이 그림에서 보니까 대뇌가 큰 뇌가 우리 신체의 기관들의 리더다. 그래서 대뇌가 처져 있으면, 뇌가 처져 있으면 모든 인체가 전부 힘들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나서서 대뇌를 웃겨라. 이렇게 모든 장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나를 웃겨야 돼. 그랬어? 너 다리, 너는 멀찍이 있잖아. 그렇지만 나를 웃겨야 돼. 그랬어? 너 다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눈도 중요한데 생각한 거야. 야, 눈 저리 가. 내가 리더. 어떡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가장 리더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간이 아프면, 간이 병들면 간으로 해서 인체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폐가 병들면 폐로 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심장으로 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큰 데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장기가 가장 중요한가? 물론 프라이어티를 우리가 손꼽을 수는 있지만 인체의 모든 장기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다 보면 결론은 이런 데 이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얼마나 중요한가? 장기도 중요하죠. 근데 장기가 중요하기 이전에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웃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그렇죠? 밥그릇인지 그게 오줌 넣는 그런 그릇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인체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한 몸에 한 인체 안에 main part.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할 때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체를 얘기할 때 부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조금 더 품격 있게 얘기해서 부위라는 말을 씁니다. 부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체는 부위라는 말을 씁니다. 전문용어로 의학에서 보건하게. 인체에는 많은 부위가 있습니다. 또는 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organ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different function. 서로 다른 무엇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function,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파트, 많은 부위, 많은 장기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위는 뭘 갖는 겁니까?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구성을 갖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그릇에다가 고추를 해놓으면 안 되지. 그럼 걔가 물을 거예요. 엄마, 근데 먹는 입만 중요한가? 이렇게 물을 거야. 아니죠. 수도꼭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도꼭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먹는 입도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커서 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애기도 낳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위가 있지만, 파트가 있지만, 그것은 각각 서로 다른 독특한 기능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장 좋은 옷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 저 빨간 드레스는요, 지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저런 드레스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불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롱드레스가 없어요. 롱드레스 하나 있었으면 좋은데, 제가 롱드레스 없습니다. 여성들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옷이 뭡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추억의 옷은 뭡니까? 가장 좋은 추억의 옷은 있을 거예요. 교복? 중고등학교 시절에 입었던 교복. 있을 수 있죠.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웨딩드레스, 가장 좋은 추억의 옷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신 추억이 있으시다면 학위 가운 좋은 추억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음 장을 남기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옷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옷보다 몸이 소중하지 아니하냐. 옷보다 몸이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음식보다 생명이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옷보다 몸이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사람 피부가요. 저는 가장 좋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피부만큼의 좋은 옷이 없습니다. 옷이 좋은 옷 보이면서 다 벗을까요? 안 되겠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색깔의 옷을 입으셨지만, 피부처럼 좋은 색상이 있나요?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장 좋은 색상,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색상, 너 얼굴빛 좋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얼굴빛이 상대방의 얼굴빛하고 같지 않아요.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꼭 맞춤 옷입니다. 꼭 맞춤 옷. 이것처럼 치수가 정확한 거 없습니다. 다른 건 입어보면, 아니, 좀 큰가? 또 어떻게 입어보면 어떨 때, 조그만해. 잘 맞지 않는데? 그러잖아. 그래서, 팔이 맞으면 또 어깨가 안 맞고, 엉덩이가 맞으면 또 허벅지가 안 맞고 이러죠. 딱 들어맞는 옷입니다. 딱 들어맞는 옷. 저 꼭 맞춤. 그렇죠? 여러분, 어저께 제가 비를 맞았습니다. 산에 갔다가 약간 비를 맞았는데, 손에 비가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데는 등산복을 입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거요, 손수건 꺼내가지고 이렇게 터니까 물이 싹 닦여요. 이렇게 방수 좋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기름성 있는데 이것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이거 건조 금방 됩니다. 수건 그러면 건조되잖아요. 방수, 방풍. 그렇죠? 방수, 방풍. 거기다가 또 어쩌다가 갔는데 등산복을 하고 가다 보면 등산복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피부가 찢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왜? 자연 치유됩니다. 아주 벌어져서 쩍 벌어진 경우가 되죠. 그럼 옷이 쩍 벌어져가지고 그 안에까지 전부 보여지는 경우가 되면 바늘을 몇 방울만 슈처를 해주면, 봉합을 해주면 다시 새살이 돋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보온도 됩니다. 보온 좀 이따 말씀드릴 거죠. 아까 치유가 되죠. 수선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치유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크리밍. 여러분 크리밍 하려면 갖다가 맡기고 그걸 찾아오고 번거롭죠? 그렇지 않아요? 물로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요. 어느 게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게 묻어도요. 세제도 필요 없어요. 세제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가의 세제를 쓸 뿐이지 세제도 필요 없어요. 크리밍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항상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옷 지금 며칠만 지나면 지금 입던 옷 새로 갈아입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유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는 말이야 요새 사진 잘 안 찍어. 왜냐하면 좀 나이 먹어서 늙은 얼굴 나올까봐 그래. 그러지 마세요. 인생의 삶에서도 봄옷이 다르고 여름옷이 다르고 겨울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생의 계절에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이 됐는데 여러분 입고 있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겨울이 가까운 데는 겨울옷을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인생의 겨울에 야 내 얼굴을 보라. 나는 지금 가을 지나서 겨울을 채비하고 있다. 그렇죠? 눈 내리는 날 나는 그 서정적인 그 아침을 맞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계절에 속에서 새 옷 갈아입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부가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피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라 조직이 있고 여기 혈관 신경이 지나가요.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냐면 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털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부 기름샘이 있어요. 또 그렇죠? 윤택하게.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표피가 있는데 여기 각질층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메라닌 세포가 고르게 흩어져 있는 각질 형성 세포층 바닥에 있는데 요 위에 각질 형성 세포가 있고 여기에는 죽은 세포가 있어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목욕탕 가서 발 벌리고 손 벌리고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긁어내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요. 새 옷 입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옷 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피부예요. 근데 거기다가 머리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 우리 선한이유 클리닉 시작할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죽을 때 막 먹을 것을 주었느냐? 네. 음료수라도 아니면 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줄 수 있느냐? 예, 음료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음료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줄 수 있느냐? 예, 옷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했어요.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줄 수 있느냐?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줄 수 있느냐? 예, 인권상담 해드리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 맞이해줄 수 있느냐? 예, 맞이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 마음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긴 머리. 근데 예수님 언제 머리 깎으시나요?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언제 머리 깎으시나요? 머리를 깎을 시간도 없을 텐데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우리 경동교회는 헤어 디자이너가 한 명도 없거든요. 어찌합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2000년 4월 23일 날 문을 열고 딱 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2001년 5월 6일 우리가 임의업 서비스 공사 시작했습니다. 1년이 되던 4월 달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요. 거기 가서 머리 깎으면 안 됩니까? 머리 잘라주면 안 됩니까? 예, 좋습니다. 몇 명 깎으면 됩니까? 예, 여기 환자들이 200명은 오니까요. 여러분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가겠습니다. 10명 가겠습니다. 그 역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늘까지 옵니다. 대충 잡아서 한 번에 80명이라고 한다면 12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에게 밥을 드린 역사를 이루었다면, 여러분에게 약을 드린 기적을 이루었다면 머리를 손질해준 기적 역사를 이룬 겁니다. 대충으로 잡아서 통계를 내다 말았습니다만 25,000명의 머리를 다듬어줍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 집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영어가 안 통하는데, 외국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손가락 가지고 했거든요. 손가락. 요만큼. 쇼. 이거 들고, this, that, 이거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코타런더. 그죠?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머리 잘못 깎았다고 여기 고소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한이유 클리닉의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자, 피부 계통에서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피부로 덮여 있어요. 근데 피부는 나쁜 물질이나 병원균이나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기도 하지만요, 그 옷은요 밖으로부터의 병균도 막아낸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기능성은 항균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의 항균 작용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의 속은 또 뭘로 덮여 있습니다? 점막이 덮여 있습니다. 내장기관에 점막이 덮여 있어요. 그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물기는 빠져가지 못하게 그러나 노폐물은 땀으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땀은 계속 흘려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용기가 있습니다. 이 피부에는. 그래서 예민한 감각까지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감각의 행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느낌의 행복을 늘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른 옷처럼 여기에 붉기가 막아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 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불쬐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손을 어떻습니까? 아 뜨거워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뜨거워의 감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피는 여러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피의 가장 속에 있는 세포는 잇따라서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해서 만든 세포는 바깥으로 자꾸 밀어내보내요. 그래서 아까 각질이 되게 하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새로운 세포는 죽어서 각질이 되고 이런 각질은 떨어져 나가거나 목욕할 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 안에는 메라닌 색소가 있어서 이게 햇빛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발라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는 겁니다. 자, 지문이 있죠. 지문은 왜 생겼나? 이거 주민등록 대신 구별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이 없는 맨질맨질한 손이라고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가 뭘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내려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지문은 그런 결과도 가져오지만 지문은 피부가 주름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을 때 미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금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성 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딱하게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맨들맨들하게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주름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금은 손가락 움직일 때 두꺼운 피부, 손바닥의 피부가 잘 접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잔금이 많다. 여기 손에 잔금이 많다고 나는 더 기능이 좋은 거야. 다른 손보다 다 기능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생명선이 길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땀샘은요. 노폐물질을 땀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보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손톱은 왜 있습니까? 손톱. 여러분 손톱이 없었으면요. 여태까지 손이 그대로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손으로 내가 막 치잖아요. 여러분 흥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 발톱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축구 못합니다. 깡통은 어떻게 참습니까? 화난다고. 근데 맨 끝을 보여줍니다. 손끝, 발끝 보여줍니다. 이건 미용으로 네일 아트도 있지만 이거는 요즘 사람이 개발해낸 아트고 이게 자기 손끝을, 발끝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손은 역사는 결국 손의 역사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을 물끄러미 보면서 저는 항상 참 손이 많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피부를 비롯해서 표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표정근이 있어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수십 개가 있는데 많은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게 해주죠. 호감도, 반감도, 사랑도, 미움도,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그걸 다 지금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집니다. 내 얼굴 고맙다 한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가 구멍이 위로 뚫려 있으면 어떨까? 공기도 들어가기 쉬울 텐데 그러다가 어저께 같은 비 오는 날은 내가 계속 덮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잘 됐다. 비도 흘러내리고 그래서 밑으로 구멍이 되어 있는 거는 잘 됐다 생각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도 수염이 있으면 어떨까? 우리 집에 조그만 아이가 할아버지 왜 수염이 없어 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해봤어요. 여성도 수염이 있으면 멋있게 기르고 다니고 근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없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표정을 전부 수염이 덮어버리는 거 어떻게 살핍니까? 그렇죠? 남성이야 그냥 하고 다니니까 그 뭐 청와대에 있는 모 인사나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덮고 다니니까 괜찮지. 그 여성들도 전부 그냥 원숭이처럼 털로 다 덮어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표정 살피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 수염이 없는 건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남성들도 마찬가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링, 페이스에다가 안 해주실 겁니다. 페이스링, 그건 뭐냐면 표정 근육의 운동법입니다. 표정 근육을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움직이세요. 상대방과 없더라도 혼자 움직이시라니까 그 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강에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근엄한 거, 침묵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근엄은 금이다? 아닙니다. 저는 노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페이스링이라고 하는 건 자유자재로 표정근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운동기관 좀 얘기하죠. 운동기관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주 멋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 이제 신경도 물론이지만 여기 이제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또 혈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신경이라든지 뼈라든지 또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울림으로써 이제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바레를 하고 있는 두 남녀를 보시는데 저희는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모습을 잘 봅니다. 속모습을 잘 보는데 속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바레를 감상하면서도 저기는 무슨 뼈, 저기는 무슨 뼈, 저기는 무슨 뼈, 무슨 뼈, 저기는 무슨 병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저거는 어떻게 뭐 낳고 뭐 이걸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가 복잡하죠. 그렇죠? 머리가 복잡한데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감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걸 감상하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말이고요. 말의 발이고 말의 앞발이에요. 이건 이제 고양이 앞발이고 그다음에 이건 고래예요. 고래도 이거 앞발 뒷발이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람 뼈입니다. 이거 사람 뼈인데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새입니다. 박쥐입니다. 박쥐. 그런데 흔하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새는 날개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새는 날개로 난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날개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해박적으로 얘기하면 뭘로 나는 거냐면 앞발로 나는 겁니다. 앞발로 나는 겁니다. 그게 falling입니다. F-O-R-E 앞 I-L-I-N-B 그래서 앞발로 나는 거예요. 새의 진짜 바로 뒷발이에요. 뒷발이고 이 새의 날개는 앞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의 팔과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쫙 펴고 오므리고 하는 뿐입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새는 희망으로 의지로 날아오른다. 목표로 날아오른다. 새는 자유혼으로 날아오르고 땅에 다시 내려앉는다. 새의 날개 같은 몸짓이라 새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 하루쯤은 날개를 펴고 고독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으려니 새는 날개로만 날지 않는다. 새는 날개로 날지 않고 앞발로 날아요. 근데 뭘로 나느냐면 결국은 자기 자유혼으로 의지로 목표로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내려앉느냐면 다시 내려앉겠다는 의지로 내려앉는 겁니다. 내려앉겠다고 하는 그 목표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날개로만 날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새는 날개로 난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앞발로 나는데 새는 희망으로 나는데 의지로 나는데 목표로 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는 날개로만 날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한 작가가 있어요. 근데 양팔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림은 뭘로 그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그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아까 화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한다면 팔을 잃으면 그는 화가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입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국대학의 한 화가 교수는 발가락으로 그립니다. 발가락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림은 손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 날개가 있다고 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자유혼으로 나는 겁니다. 목표로 나는 겁니다. 희망으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팔이 없지만 누군가를 안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안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앨리슨 래프라고 하는 그런 부족 작가입니다. 사람 외에 여러분 싸이가 말춤을 추지 않습니까? 근데 말보다 싸이는 왜 위대합니까? 말은 스스로 말춤을 추지 않습니다.
말은 스스로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말춤을 스스로 출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스님이 한 분이 여기 여성들하고 말춤을 추고 있거든요. 지금 싸이 말춤을 추는데 엉거지 춤해요. 정말 엉거지 춤해요. 그렇죠? 근데 몸이 굳어서 그렇지 스님이 아가씨와 뭐 춤추면 안 돼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안 됩니까? 몸이 굳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되면 손으로라도 추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뭐가 좋은 거냐면 이 네 박자가 좋습니다. 네 박자 몸이. 그래서 송대관의 노래 가운데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쿵짝 쿵짝 쿵짜 쿵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대관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송대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송대관 씨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 박자에 맞춰서 이 춤추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싸이가 요새 히트하는 것도 전부 네 박자입니다. 네 박자. 네 박자. 그래서 송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송대관의 노래 가운데 네 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이요.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네 박자 찬송도 많거든요. 그거 즐겨 부르세요. 그런데 그냥 부르시지 말고 집에서 부르시면서 몸을 흔드시면서 부르시고. 네, 호흡기관이 있는데 그냥 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허파에 꽈리가 있어요. 맨 끝에 허파 꽈리가 있는데 요게 300만 개가 있어요. 넓이는 30개예요. 여러분이 작은 아파트 가졌다고 너무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폐 안에 양쪽에 30평씩의 아파트를 여러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쫙 펴고 30평입니다. 쫙 펴고 30평. 아셨죠? 그것도 무슨 평? 작은 평. 그 다음에 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가 인간 7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명 3억 3,100만 톤이야. 여기 이제 70세 넘으신 권사님, 집사님 3억 톤이 넘은 겁니다. 4억 톤이 이르렀습니다. 4억 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화학적 작용, 생리적인 작용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 그런데 성령, 오늘 성령 강령주일인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어디로 오시나? 성령은 어디로 오시나? 성령은 물길같이 바람같이 다운다운 얘기하는데 어디로 오는 건가 성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 박동이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27억 번을 뛰죠. 27억 번. 그런데 성령은 어디로 오시나? 호흡으로 오시나? 심장 박동으로 오시나? 영감으로 오시나? 몸의 감각으로 오나? 어떤 때는 뜨거워졌다, 몸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성령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막 터져오는 듯한 그런 감격성이 있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뜨거움이, 어떤 때는 호흡의 가빠움이, 어떤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많이 믿고 있는 건 성령 체험으로 가지고 있는 건 영감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때 글을 쓰려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펜을 딱 들고 나면 이게 촉촉촉촉 써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쓰면서 나의 생각에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강연을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나와서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딱 들어맞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생각에 말로 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을 믿어요. 그런데 무서운 불길처럼, 무서운 폭풍처럼, 무서운 물길처럼 오는 성령의 체험도 있지만 섬세한 바람처럼, 섬세한 따뜻함처럼, 섬세한 물의 흐름처럼 오는 성령의 체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혈관계통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해서 혈관계통의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동맥과 정맥을 이루는데 동정맥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정맥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열리게 되면요 혈액이 모세혈관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체온을 뺏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온이 된다고 그랬죠, 피부가요. 근데 방온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따뜻하게 했다가 이걸 또 시원하게 했다가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화를 시킬 때는 또 이게 여기 뇌 동정맥 연결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혈액이 뇌의 모세혈관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졸리기는 하지만 혈액이 소화계통으로 모여가지고 자유스럽게 아주 활발하게 소화를 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큰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게 영양물질을 위장관으로부터 끌어당기는 문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정맥인데요. 간하고 연결되는 정맥이 간 문맥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섭취하는 그런 영양물질을 전부 간으로 이렇게 모아오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체에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네, 림프기관 같은 거 이렇게 병균을 막아내고 항체를 만들고 병원균으로부터 침입을 막는 거 하는 거 여러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여러 번 총 들고 있지 않지만 모든 병원균으로부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계속 쏘아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먹어서 없애는 이런 이제 침식작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요격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네, 내분비 계통에 아주 예민한 그런 샘들에서 옹달샘처럼 샘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에 아주 정교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관에서 근데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은 엔도프레인, 글랜드 그래가지고 내분비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결국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게 치유의 에너지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치유의 에너지가 나와요. 치유의 에너지.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행복이 분비, 행복 거기서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체의 생리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샘일 뿐더러 치유의 에너지샘, 행복의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배설을 하면서 산다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이죠. 비녀생식.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내 생명, 새 생명의 탄생 이것만큼 경이로운 게 있을까요? 그래서 1865년에 한 해학자가 지금은 이건 뭐 CT라든가 뭐 다른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다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건 못 만드니까 이걸 상상도보다 그렸어요. 1800년대에 1800년 해학자가 그래서 이런 아기가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시인이 인도의 시인이었던 카비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꽃 시절 아닙니까? 눈만 뜨면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은 대책 없이 꽃이 피다고 그랬어요. 시인으로서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표현해낼 말이 없는 거야. 대책 없이 꽃이 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건 시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인도의 시인 카비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꽃을 보러 정원에 가지 마라. 꽃을 보러 정원에 가지 마라. 그대 몸 안에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꽃을 보러 정원에 가지 마라. 그대 몸 안에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러 봄나들이 가도 좋지만 더 먼저 가야 할 곳은 내 몸 안에 있는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여행을 떠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내 몸의 힘입니다. 자, 우리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사랑의 고백을 해줍시다. 고맙다 내 몸아, 고맙다 내 몸아, 고맙다 내 몸아.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합시다. 여러분, 내 몸이 사랑스럽습니다. 네, 고맙다 내 몸아, 고맙다 내 몸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후에는 그 다문화 이주민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강단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